저보고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재테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 로드맵을 짜서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2030 그 사회초년생 분들이 좀 주식이나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길을 잃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은 처음 재테크나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20대 초반, 중반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익화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25년 지금 벌써 2월달이죠.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사회초년생이라면 또는 내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불이니, 주리니, 콜이니 이런 단어들 많죠.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투자를 이어나갈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나갈지를 그 로드맵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돈 모으는 습관입니다. 돈 모으는 습관.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사회초년생이고 내가 투자에 관심 있고 부동산 그리고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텐데 그분들이라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 돈을 모으는 습관을 먼저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도 있죠. 1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라면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거는 돈 모으는 습관을 길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도 또는 사업을 해서 많이 벌든 투자를 해서 많이 벌더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거 없이 그냥 버는 족족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돈 모으는 습관, 그러니까 돈을 한 번쯤은 모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못해도 내가 1,000만 원 모으기, 챌린지 이런 거죠.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모으기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연봉선에서 그런 모으는 거 습관들을 여러분 꼭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럼 실수령 대략 200 초중반 잡았을 때 결국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한 달 내내 벌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 이상 저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좀 넘게. 그럼 1년만 모으면 얼마 정도 돼요? 한 1,500, 1,6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이 습관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에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요 2단계, 3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습관이 잘 잡혀 있긴 하지만 제가 맨 처음 투자를 전혀 모르던 재테크 초보 시절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 먼저 할 것 같아요. 돈 모으는 습관. 적어도 이 정도 돈은 모아본 경험이나 그거 습관들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지금보다 더 버는 방법. 자, 이게 돼서 종잣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잣돈이나 투자금 요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연봉은 계속 3,000만 원이죠. 올라봐야 연봉 값이 올라봐야 몇 프로 정도 돼요, 여러분들? 2%, 3%, 4% 많이 올라봐요. 이 직장 다니는 곳에서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내 연봉이. 내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다른 직종의 어떤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이 직장에서 받는 연봉은 한계선이 또렷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500, 1,600으로 한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봐야 1년에 2, 300 정도 더 오르는 거 말고는 더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이 지금보다 더 버는 방법.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내가 한 가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여기 안정적이고 난 더 나가기가 무서워.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 직장에서는 더 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계속 오래 다녀서 연봉이 매년 2%, 3%, 4% 오르는 거 말고는. 근데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보다 더 벌려면 어떻게 한다? 다른 게 있겠죠. 여기 직장 외의 수입을 만들어요. 결국에 직장 외 수입. 직장 외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부업. 우리 한창 N잡이 열풍. N잡이 뭐죠? 잡이 여러 개인 거야. 일이 여러 개인 거야. 일이 여러 개인 거란 건 무슨 말이다? 소득이
여러 가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 본업 외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일이나 부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한창 많이 했었던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뭐 요즘 많이 쿠팡,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업 외에 거기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면서 할 거라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있겠죠. 사실 이거 하기 제일 좋은 포지션은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죠. 왜? 안정적으로 내가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금 흐름이 뚜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가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좀 불안정하죠. 만약에 내 투자도 지지부진하거나 마이너스인데 사업이나 본업, 자영업에서 수익을 적게 벌거나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그 투자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히려 이게 기회죠. 투자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되게 많은 그 돈을 번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는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꼭 대기업 아니더라도요.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직장을 가지면서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직장인 포지션일 수 있다. 결국에 뭐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버는 방법에서 두 가지 심플하게 여기 외에 뭐 사업이나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부업, 엔잡 또는 투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투자는 되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을 고민을 해서 내가 부업도 하고 투자하면 더 좋겠죠. 진짜 그 말 그대로 갓생이고 그런 포지션을 내가 가져왔을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는 거죠. 그럼 직장인 추천 투자 방법은 과연 뭐가 있냐? 아까도 결국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럼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가 있어요? 자,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변동성이 크다. 그 자산의 변동성. 그게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코인. 그 다음에 주식 정도가 있겠죠. 자,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큰 돈 번 사람들은 좀 소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여기가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 번 사람보다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더 적고 대신 벌었던 사람은 주식보다 코인으로 번 사람이 훨씬 더 많긴 하죠. 왜? 등락이 막 이렇게 가든가. 모든 코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은 반대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더 번 사람이 코인보다는 적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 그 결국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럼 이거는 사실 직장인들이 하기에 투자하기에는 쉽죠. 편하죠. 손가락 까딱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되니까. 근데 리스크는 그만큼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결국 하려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인데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코인과 주식이 변동성이 다 크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가볍게 시작하는 데는 저는 추천을 하지만은 이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돈을 넣어서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는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더라라는 겁니다.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뭐가 안정되다? 코인이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물론 오를 때는 또 막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얘네 코인이나 주식보다는 일단은 부동산이 정말 내가 재테크 불인이 사회초년생 2030 아무것도 몰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 확률이 더 높더라. 물론 얘네들만큼 돈을 벌지는 내 실력이나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 했을 때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더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이걸로 돈 번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냥 부동산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 예. 왜죠? 경매는 자 어떤 자산이든 간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면 일단 손해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면 손해다. 사면 손해 말이고 일단 우리가 세금 들어가죠. 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사는 순간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3억에 샀더라도 세금 내고 뭐 하면은 3억 500, 3억 700의 산꼴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붙으니까. 근데 그러면 부동산 사고 나중에 결국 올라야만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부동산 경매라는 건 뭐다? 3억짜리를 애초에 2억 7천에 사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싸게 사죠. 아까 얘기한 500만 원, 700만 원 세금이 붙어도 어떻게 된다? 2,500만 원, 2,300만 원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마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동산 경매가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럼 아까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경매라는 건 법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하기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경매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되고 연차 안 써도 돼요. 대리 입찰이라는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컴퓨터로 신청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부동산 전화해서 시세 조사하고 직접 임장 가는 경우가 더 좋긴 하겠지만 못 가더라도 전화로 시세 파악이 다 가능하게끔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경매가 될 수 있다더라. 심지어 부동산은 안전자산인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뭐다? 부동산 경매더라. 왜?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얘가 연봉 3천만 원이고 50% 저축해도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500, 1,600 이거 세금 전입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 투자만에 이거 2배. 내가 2년 동안 730일 동안 일해서 하나도 저축 잘하고 모아서 벌었던 돈을 한 번에 투자로 바로 벌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가 샀던 때보다 올라주면은 그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보고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재테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 로드맵을 짜서 진행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투자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뭐 제가 얘기 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처럼 2030이고 뭐 아니면 재테크 완전 초보고 부동산 초보 뭐 자산을 처음 투자해 본 사람이다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수익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 부동산 경매라는 방법을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방법을 25년 지금 사회초년생이면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공부하겠다 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대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25년도에 돈을 투자로서 뭔가 벌어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꼭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기에이터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되는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불기에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